안녕하세요. 자, 우리 화학원 2회고사, 우리 기말고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1페이지에 10번이에요. 저 표는 A 수용액이랑 B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화학식량의 비율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 비율로 주고 있다는 걸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할게요. 만약에 B의 화학식량이 MB라고 한다면 A의 화학식량은 B의 화학식량보다 3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3MB다. A의 화학식량은 3MB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요거 잡고 가셔야 되고, 자, 표를 보면 수용액 A의 몰농도, 용질의 질량, 용액의 부피를 주고서 B의 몰농도를 계산해라. 이 X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즉 몰농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문제죠. 자, 몰농도는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단위가 뭐였어요?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했나요? 용질의 몰수는 질몰분에 따라서 화학식량 분의 M이라고 쓸게요. 우리 화학식량 분의 우리 질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다.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몰농도입니다. 자, A의 몰농도 어떻게 계산을 했냐? 0.2라고 나와 있는 이 A의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질량 그리고 이 화학식량을 이용을 했겠죠. 이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용액의 부피가 100ml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리터로 변환을 하면 0.1리터죠. 그리고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질량은 EW 그리고 화학식량 MB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얘는 3MB야. B의 화학식량의 3배에 해당합니다. 자,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얘는 10분의 1이니까 3분의 20WMB 요렇게 표현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걸 10분의 2 몰 농도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B의 몰 농도를 표현한 다음에 그 수치를 좀 비교를 해서 몇 배 차이가 있는지 그걸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B의 몰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자, 300ml라고 하니까 리터로 변환을 하면 0.3리터입니다. 그리고 몰수는 이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질량을 화학식량 MB로 나눠주면 된다. 얘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얘도 정리를 하게 되면 3 이렇게 WM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얘와 얘를 비교를 해봐라 라는 뜻이죠. 더 계산 안 해도 돼. 저 계산 안 해도 돼. 저 여기 보면 지금 B의 몰농도보다 A의 몰농도가 2배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지금 얘는 0.2라고 표현이 되니 얘는 그러면 10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2배의 표현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계산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를 해서 몇 배 차이인지 그것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0.1 몰농도 얘가 2배 차이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린 가와다는 3가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네요. 가에 녹아있는 NaOH의 질량은 2g이고 다는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뒤에 물까지 첨가한 수용액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를 여기다 붓고 나를 여기다 부은 다음에 여기 물까지 첨가해서 요 Vml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A분의 V를 묻고 있습니다. 즉, 요 A의 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이 부피를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가에 있던 용질이 다에 들어갈 때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우선 몰롱도 A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몰롱도 A는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 50ml의 용액의 부피가 있습니다. 즉 0.05L의 용액의 부피가 있다는 뜻이고요. 용질의 몰수라고 하면 2g을 질량을 화학식량 여기 나와 있죠.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네, 1 몰농도가 되겠죠. 똑같죠. 여기 20분의 1이니까 여기 분자도 20분의 1이니까 1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즉 A는 1 몰농도다. 그럼 나는 2 몰농도고 다도 1 몰농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Vml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용질의 몰수는 혼합했을 때 변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즉 다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는 가와 나의 용질의 몰수를 합한 값과 같다. 요 개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몰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을 때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몰농도는 우리 부피 리터분의 몰수니까 여기다가 부피 용액의 부피 리터를 곱해주면 몰수가 나오게 된다. 용질의 몰수 즉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구해서 용질의 몰수를 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에서의 용질의 몰수와 나에서의 용질의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가에서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몰농도 곱하기 우리 용액의 부피 0.05L 하게 되면 몰수만 남게 됩니다. 0.05몰 이 되고요. 나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2몰 농도 곱하기 0.1L 하게 되면 0.2몰의 용질이 녹아있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가와 나의 이 용질의 몰수가 다에 그대로 들어간다. 즉 용질의 몰수는 총 0.25몰이 된다. 이 0.25몰이 다의 용질의 몰수에 해당할 텐데 다의 용질의 몰수는 우리 몰농도 1몰 농도 곱하기 V 밀리리터로 계산할 수 있다. V 리터로 할게요. 리터라고 한다면 지금 V는 0.25L가 돼야 된다. 얘를 밀리리터로 바꾸게 되면 250ml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V는 250, A는 1 해가지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가와 다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라고 했으니까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일단 같겠구나 라는 거 알게 될 거고 가의 원자 번호는 6이다. 가의 원자 번호가 6이니까 양성자 수가 6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의 양성자 수는 6개여야 되는데 지금 니은의 수가 7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얘는 니은은 양성자 수는 아니구나. 즉 중성자 수가 되고 기역이 양성자 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역 풀어볼게요. 기역은 양성자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다의 전자수는 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수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양성자의 개수가 곧 전자수이므로 양성자수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를 보니까 여기 A를 구해야 돼서 A를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지금 나의 양성자수는 7인데 질량수가 14입니다. 질량수는 우리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성자수 A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14의 값을 갖겠네요. 근데 여기 중성자가 8이니까 양성자 수는 6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전자수도 역시 8개가 아니라 6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는 나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양성자수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가와 나의 양성자수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양성자수가 지금 6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자수가 다르니까 동위원소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입니다. 표는 원자 X랑 이온 Y 플러스 Z 마이너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원자 또는 이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중성자수 나와 있고 이번엔 전자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온도 있으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이온에서는 같지는 않다. X 같은 경우에는 원자니까 전자수가 곧 양성자의 수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Y 플러스를 보면 전자수가 10개예요. 지금 Y 플러스라고 하는 건 전자를 몇 개 잃은 거죠? 1개 잃어버린 겁니다. 즉 원래 전자는 11개였는데 1개를 잃어버려서 Y 플러스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전자는 11개였고 양성자도 11개였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럼 Z-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어떤 상황인가요? 전자를 몇 개 얻어왔죠? 1개 얻어왔죠. 즉 전자가 원래 9개였는데 1개를 얻어와서 전자가 10개가 됐습니다. 즉 양성자 수는 9개의 원자가 되겠죠. 자, X에서 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X의 양성자 수는 8이다. X의 양성자수 8 맞죠? Y의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가 11개, 중성자가 12개니까 24가 아니라 23이다. 디귿 원자 번호는 Z가 가장 크다. 아, Z가 아니라 우리 Y가 가장 크죠.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수니까 우리 11번 Y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9번 하겠습니다. 우리 표는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자연계에서는 X는 63과 65X로만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63X와 65X의 원자량을 63, 6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중성자 수는 65X 원자가 63X 원자보다 이만큼 크다. 네,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는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질량수가 지금 2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중성자의 차이에서 발생을 했을 거다. 질량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 중성자는 이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리은 A와 B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63이라고 하는 원자량과 65라는 원자량이 각각 50%씩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얘의 평균 원자량은 64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균 원자량이 지금 64보다 작은 63.6이 되고 있어요. 즉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작은 애가 더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A와 B가 있을 때 A에 존재하는 비율이 작은 녀석이 존재하는 비율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은도 정답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1단원에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탄소 1g에 들어있는 탄소의 원자수는 얼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1g을 탄소의 원자량 12로 나눴습니다. 12로 나눠서 1g에 들어있는 탄소의 원자수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어차피 양성자수, 우리 동위원소의 양성자수는 같으니까 1g에 들어있는 그 원자의 몰수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65X 같은 경우에는 1g에 65로 나눠준 게 1g에 들어있는 65X의 원자 수가 될 거고 63 같은 경우에는 1g을 63으로 나눠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분모가 작은 63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넘어가겠습니다. 표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 이런 수소 원자냐, 뭐 다전자 원자냐,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오비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인데 에너지 준위가 가와나가 같다. 우리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있어서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즉 가와나가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말은 주양자 수가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EPX 오비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ES 오비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가는 EPX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방위양자수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P 오비탈이면 L 값이 1, S 오비탈이면 L 값이 0이라고 방위양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에 정답이게 되겠죠. P 오비탈은 1, S 오비탈은 0이니까요. 그 다음 자기양자수. 나의 자기양자수 ML은 0이다. 우리 자기양자수는 뭐였나요?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L 값이 S 오비탈에서는 0이므로 자기양자수 ML 값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의 5번입니다. 자, 표는 오비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오비탈 가와나가 있고요. 주양자수 1,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모형을 보고 알 수 있다. 얘는 S 오비탈이니 L 값은 0, 얘는 P 오비탈이니 L 값은 1이 됩니다. 즉 A 더하기 B는 1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는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에서 하게 되면 1s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가가 우리 1s가 맞냐라는 건데 지금 주양자 수가 1이고 얘 S 오비탈이죠. 즉 1s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귿 에너지 준위는 가와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s 오비탈, 얘는 EPY 오비탈이다 보니 우리 에너지 준위는 우리 EPY 오비탈이 더 큽니다. 수소에 네, 그래서 얘는 틀리죠. 기억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2번입니다. 자, 12번을 보면 자, 다음은 바닥 상태 칼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니은은 주양자수이고 L은 부양자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선 이 바닥 상태 칼륨 원자라고 하는 거에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비탈의 전자 배치. 해볼까요?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 4s에 하나가 되겠다. 19개의 전자를 오비탈에 배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안 다음에 우리 n 플러스 l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 플러스 l 값을 생각을 해보면 n의 값은 1s는 1, s는 0이니까 1, 2s는 2, 얘는 3, P는 L 값이 1이니까 3S는 3. 지금 뭐 하고 있어요? N 더하기 L 값을 다 오비탈별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4, 얘는 5가 아니고 4가 되겠네요. 자, 모두 홀수라고 하니까 짝수인 거 다 제외해도 되겠죠? 2S 너 아웃, 3P 아웃, 4S 아웃입니다. 즉 1S, 2P, 3P, 3S가 이렇게 1S, 2P, 3S가 우리 가나다의
후보군이 되는데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게 가래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3s가 가. 그 다음이 나. 그 다음이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적절하게 골라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6번. 표는 오비탈 가와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 다를 알려주고 있고 주양자 수가 보여지고 있어요. 얘는 2s 오비탈, 얘는 3p z 오비탈, 얘는 3s 오비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가는 2s이다. 맞네요. 니은 다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같다. 즉 S오비탈이니 P오비탈이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거 S오비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음. 디귿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다가 나보다 많다. 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우리 오비탈별로 최대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네, 2개로 모두 동일했습니다. 2s에도 2개, 3pz. 이 z라고 하는 이 p오비탈에도 2개, 3s에 2개라고 해서 나와 다는 오비탈의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5번입니다. 그림은 몇 가지 학생들의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바닥 상태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전자 상태, 바닥 상태, 또 뭐 있었어요? 들뜬 상태, 또 뭐 있었죠? 네,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속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철수 같은 경우에는 싸움 원리, 훈트 규칙, 네, 파원리, 베타 원리 모두 만족하니까 바닥 배치가 되겠고요. 0이 싸움 원리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들뜬 상태입니다. 민수, 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파원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은희, 얘는 바닥 상태입니다. 지금 철수와 은희는 동일한 전자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쌍을 이루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p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갖는 p오비탈에 어디에 먼저 들어가건 어디에 먼저 채워지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수와 은희가 바닥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다음은 A,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의 원자가 전자수는 3개이다. 자,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의미했죠. 그래서 조개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가 전자수다. 18쪽만 예외하고 18쪽의 원자가 전자수는 0개인데 어쨌든 원자가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바깥 껍질. 자, 그러면 지금 A를 보면 A는요 1s에 2개,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s와 2p 오비탈이 있는데 2s에 2개, 2p 오비탈에 3개입니다. 즉 두 번째 전자 껍질에 5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니 원자가 전자는 5개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5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B의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냐? 자, 들뜬 상태면 싸움의 원리나 우리 훈트의 규칙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싸움의 원리 잘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훈트의 규칙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B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B의 안정한 이온은 우리 안정한 이온이라고 한다면 우리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18쪽 원소를 대려고 하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은 이온을 말합니다. 안정한 이온,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온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온이다. 그래서 B2-다. 지금 여기에서 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 우리 네온과 같이 되기 위해서 2개를 더 받아올 겁니다. 얘는 산소겠죠. 그래서 E-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1번. 다음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자료이다.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뭐에 의해서만? 주양자수 몇 번째 전자 껍질이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다전자 원자에서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 즉 모양,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기억과 니은은 부양자수가 같다. 지금 한번 살펴보면 3S 다음 누군가요? 3P죠. 3P 다음에 4S가 배치가 됩니다. 즉 부양자수 우리 오비탈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의 모형은 구형이다. 4S 오비탈이니까 구형이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4페이지에 8번 하겠습니다. 표는 바닥상태 원자, 바닥상태라고 하네요. 바닥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다. 자, 그러면 우리 홀전자수랑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말하고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자 배치가 1S에 2, 2S에 2, 2P에 2입니다. 질소, 우리 질소 1S에 2, 2S에 2, 2P에 3, 산소 1S에 2, 2S에 2, 2P에 4가 되겠죠. 홀 전자수를 한번 따져보면 홀 전자수, 탄소 같은 경우에 홀 전자수, 탄소는 몇 개인가요? 2개죠.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입니다. 네, 전자 배치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몇 개냐? 탄소 같은 경우에 1S에 하나, 2S에 하나, 2P에 하나,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질소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총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탄소는 4개가 될 겁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되겠죠. 하나 더 늘어서. 산소도 5개입니다. 1S 하나, 2S 하나, 2P 이렇게 3개를 다 쓰고 하나는 쌍을 이룬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 4개인 거는 오로지 탄소밖에 없습니다. 얘는 탄소고, 그 다음에 누가 질소고 누가 산소냐를 봤을 때 홀 전자수랑 얘 차이가 2개가 나야 되네요. 자, 그러면 자, A를 2라고 하면 얘가 5개가 되겠죠. 오비탈의 수가 지금 5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A는 우리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2. 그러면 Y는 산소가 되고요. 얘는 우리 질소가 되겠네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X는 탄소이다. 네, 맞습니다. 니은 A는 2이다. 맞습니다. 디귿 Z의 원자가 전자는 질소이니까 우리 5개이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5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학생들이 그린 3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 쌍 원리를 만족한다. 오, 아니네요. ES에 있어야 되는데 2p 오비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요. 니은, 나는 훈트 규칙을 만족한다. 맞죠? 디귿, 다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자, 우리 6번, 몇 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6번입니다. 자, 다음은 X2-의 전자 배치다. 전자 2개를 얻어왔는데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원래 X의 전자 배치는 여기에서 2개가 빠진 이 P4가 되겠죠. 그럼 바닥 상태 원자 X의 전자 배치는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닥 상태이니까 훈트, 싸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다 만족시켜야 되죠. 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8번입니다. 자, 그림은 탄소 원자의 몇 가지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C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지금 A, 네,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네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건 스핀이 다른 전자가 2개가 들어간다라는 게 우리 파울리 베타 원리죠. A는 어긋나는 게 맞는데 C는 어긋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C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B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ES와 EPX가 같다라고 하는데 B는 다전자 원자입니다. 탄소죠.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모양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다음 디귿, 우리 C와 D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다. C와 D를 보면 바닥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그림은 탄소 원자의 몇 가지 가능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점으로 전자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안정한 전자 배치이다. 즉 안정하다는 거는 바닥 상태냐 에너지가 더 낮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더 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다에서 ES와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ES와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으려면 수소 원자여야 되겠죠. 근데 탄소 원자는 다전자 원자니까 에너지 준위는 다릅니다. 그다음 디귿 라는 들뜬 상태다. 네, 맞죠? 지금 ES에 있어야 될 전자가 EP 오비탈에 있으니까 들뜬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우리 11번입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2주기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X는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다. 2주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S 오비탈이랑 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으려면 일단 2주기로 가봐야 돼. 2주기는요, 1S에 2개, ES에 2개가 차겠죠. P 오비탈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같으려면 P 오비탈에 4개가 전자가 배치가 돼야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4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4개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X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8번인 산소가 되겠네요. 틀림. 자, Y는 홀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자, 그러면 2주기에 홀 전자수를 생각하고 원자가 전자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자가 전자수를 생각해 보면요. 2주기 원자가 전자수 1, 2, 3, 4, 5, 6, 7, 0 이렇게 되잖아요. 홀 전자수를 따지면 1, 0, 1, 2, 3, 2, 1, 0이 됩니다. 그쵸? 자, 홀 전자수 누구냐? 홀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거 우리 얘랑 얘 같은 경우가 되는데 지금 18쪽이 뭐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Y는 리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틀림, 리튬, 얘는 리튬이다. 그 다음에 Y와 Z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가 리튬이라고 알고 있어요. 리튬은 1S에 2, 2S에 1인 전자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얘는 2개가 됩니다. 즉 Z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Z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3개가 되니 여기서 누구냐라는 말이죠. 붕소냐 질소냐. 자, 붕소는요. 1S에 2, 2S에 2, 2P에 1 하나 둘 셋 3개가 되네요. 그다음 질소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거 5개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5개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바닥 상태에서 나트륨 11번의 나트륨 원자가 전자는 3s 오비탈에 존재한다. 네, 11개의 전자 배치를 다 하다 보면 3s에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기억 맞고요. 니은 N은 3인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총 개수는 3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아니죠. 자,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총 오비탈의 수는 뭐냐? 3s에 하나 있고요. 3p에 하나, 둘, 셋. 이미 4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3D까지 하면 세 번째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총수는 우리 N제곱개. 즉 하나, 3s에 하나, 3p에 3개, 3d에 5개에서 총 9개가 됩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디귿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의 수는 8번인 산소 2개고요. 전자 배치해보세요. 그다음에 탄소 6개, 6번인 탄소 하면 얘도 2개입니다. 그래서 같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되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임의의 원자, 우리 A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같은 주양자수에서 그 오비탈의 그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즉, 기억,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모양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있다. 니은, 수소 원자는 원자 A와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아니죠. 우리 수소 원자는 ES와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상태의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디귿, 오비탈의 종류가 같으면 이렇게 종류가 같으면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탄소 원자의 몇 가지 가능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앞에 있는 문제 아닌가요? 네, 지우겠습니다. 미안.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장. 우리 다음은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에 대한 자료입니다. 홀전자와 양성자 수가 나와 있네요. 원자 번호를 의미하죠. 요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2주기. 자, 2주기 양성자 수 3번부터 시작하죠.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요. 홀전자 수 1, 0, 1, 2, 3, 2, 1, 0. 요 순서대로 2주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3분의 1의 값을 갖는 거는 얘랑 리튬이랑 그 다음에 요거 탄소가 가능하겠네요. 둘 중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랑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지금 리튬을 볼게요. 리튬은 원자가 전자수가 1개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1s의 2, 2s의 1이니까 오비탈에 들어있는 수 2개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아니네요. 그러면 탄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자가 전자수 4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탄소는 1s의 2, 2s의 2, 2p의 2 하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오비탈의 수를 갖게 되죠. 즉 결과적으로 탄소가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X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기억이면 금속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금속 원소라고 판단한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모두 1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작아지고 있어요. 즉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원자에서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작아졌다라는 뜻은 양이온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X도 역시 마찬가지로 1보다 작으니 금속 원소가 될 거고 금속 원소의 기준이 되는 건 1보다 작은 거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입니다. 그림은 원소 A에서 D의 상대적인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거고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인가 봐요. 지금 이온 반지름을 보니까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모두 네온인데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말은 뭐야?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걸 뜻하는 거죠. 즉 뭐 유효 핵전하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이렇게 주기를 나눠서 우리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을 생각해 볼 때 나트륨,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 옆에 2주기에는 뭐 산소, 플로린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될 겁니다. 결국에 지금 C와 D는 3주기 원소라는 걸 알 수 있고 A와 B는 2주기 원소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원자보다 지금 이온이 증가하고 있는 A, B는 비금속 원소고 C와 D는 작아지고 있으니 금속 원소다. 금속 원소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3주기 원소여야 된다. 그리고 C와 D 중에는 D가 더 누군지 모르겠지만 더 원자 번호가 크다. 그 정도 알 수 있죠. A와 B 중에는 B가 더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A와 B는 금속 원소이다. 아니죠. 우리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원자 반지름보다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같은 주기 아니죠. 2주기, 3주기입니다.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D다.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X에서 Z는 나트륨, 그 다음에 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제2이온화 에너지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2이온화 에너지. 특별히 큰 애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얘 있네, 얘. 나트륨 있죠, 나트륨. 나트륨은
1이온화 에너지에서 원자과 전자를 떼입니다.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우리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우리 나트륨이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이제 Y와 Z가 남아 있는데 P와 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다. 황이랑 E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15족의 15족의 인, 그 다음에 16족의 황. 그래서 점차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더 커지죠. 즉 Y가 황, Z가 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누구냐? X는 나트륨이다. 맞아요. 제1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 자, 우리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했어요. 여기 예외 구간인가?를 생각해야죠. 예외 구간이네. 사실 황이 유효 핵전하가 더 크지만 전자 배치에 의해서 인이 전자를 더 떼기가 쉬웠다. 그래서 우리 그 이온화 에너지는 인이 더 컸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 인이 더 크니까 Z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비교를 하래요. X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니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s에 2개, 2s에 2개, 3s에 하나가 되므로 5개가 되고요. p오비탈에 6개, 2p에 6개가 됩니다. z오비탈은요, 지금 Z는 2이었으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3개가 되겠죠? 그러면 s오비탈에는 6개가 들어있고 p오비탈에는 우리 9개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더 값이 더 크죠? 생각해보면 네, 통분해 30분의 5니까 뭐 하는 거야? 36, 30분의 5 하면 45니까 우리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기억만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그림은 원소 A에서 D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중에 하나이다. 자, 지금 이 산소, 플로린은 2주기 끝자락에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은 3주기 앞자락에 있어요. 네,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돼요. 저 주기가 더 크니까 우리 나트륨, 마그네슘이 전자껍질 수가 많아서 더 큰 쪽의 원자 반지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더 원자 반지름이 큰 거는 나트륨이 될 거고 조금 더 작은 거는 유효 핵전하가 큰 마그네슘이 더 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주기에서 산소와 플로린 중에 유효 핵전하가 더 큰 플로린이 더 반지름이 작고 그 다음이 산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D는 나트륨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디귿. C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이온이 되면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된다. 맞죠?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A, 기억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에서 C의 원자 반지름이랑 원자 반지름 대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 나오면 1이 기준이에요. 1을 기준으로 얘가 1보다 크다는 건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니 얘는 비금속 원소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우리 금속 원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온의 전자 배치가 이온의 전자 배치 네온과 같으니까 비금속 원소는 2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금속 원소는 3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알면 A는 금속 원소이다. 들렸죠? 그럼 니은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다. 지금 보면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잖아요. 즉 3주기에서 배치가 이렇게 된다. 더 B가 유효 핵전하가 커야 되니까 B가 C보다 크다. 맞죠? 그럼 디귿 이온 반지름은 C가 A보다 작다. 같은 이온의 전자 배치, 등 전자 배치겠죠? 그때 유효 핵전하, 즉 원자 번호가 크다면 C가 더 크니까
A보다 2주기 A보다 3주기 C가 더 크니까 더 반지름이 작다. 니은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원자 반지름을 옳게 비교한 것은 질소와 인입니다. 같은 족 원소네요. 2주기의 질소, 3주기의 인이 존재하죠. 전자껍질 수가 많은 인이 더 전자껍질이 큽니다. 그다음 리튬과 탄소 같은 주기입니다. 즉 전자껍질 수가 같으면 유효핵전화를 비교해야 된다. 유효핵전화는 우리 탄소가 크니까 원자 반지름은 리튬이 더 크다. 그래서 틀리고요. 플루오린에서 플루오린 마이너스 같은 전자껍질에서 전자수가 더 많이 들어왔으니 전자 반발력에 의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입니다.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붕소 원자의 원자 반지름과 제1이온화 에너지를 기준으로 4가지 영역을 구분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탄소, 알루미늄 원자가 각각 어디에 속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붕소의 원자 반지름. 자, 붕소 2주기입니다. 붕소는요 13족에 위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탄소는 14족에 여기 2주기에 위치되어 있고 우리 알루미늄은 3주기에 우리 여기 13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탄소부터 볼게요. 탄소는 같은 주기니까 붕소보다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쵸? 작아야 됩니다. 즉 여기가 붕소의 반지름인데 붕소보다 작아야 되는 여기가 탄소의 영역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는데 예외 구간이냐? 예외 구간이 아니네요. 즉 우리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보다 크겠다. 그러면 우리 I가 C가 되겠습니다.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보면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 물어보고 있으니 전자 껍질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더 크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요 영역에서 알루미늄을 골라야 되고 우리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덧대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인 B보다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 즉 요 4번의 영역이 우리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밑에 10번. 다음은 바닥 상태에서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W에서 Z는 리튬, 베릴륨, 산소, 플루오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홀 전자수. 자, 홀 전자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리튬, 베릴륨, 산소, 플루오린의 홀 전자수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리튬은 하나예요. 1s2, 2s1 하나죠. 베릴륨 0개예요. 산소 2개예요. 플루오린 1개입니다. 그러면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산소가 W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장 작은 Y가 베릴륨이 된다. X는 리튬이랑 플루오린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걸 주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Z가 W보다 크다. 아까 Z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W는 산소라고 했어요. 그럼 산소보다 유효 핵전하가 크려면 같은 주기에 플루오린밖에 없네요. 그래서 Z가 플루오린이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언급되지 않았던 리튬이 X가 되겠습니다. 얘가 리튬이 되겠죠. 자, Y는 베릴륨이다. 맞네요. 기억 맞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우리 산소 X는 리튬, 산소는 6개, 리튬은 1개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원자 반지름은 X, 리튬이랑 Z, 플루오린을 비교했을 때 같은 주기에서 유효핵 전화가 큰 플루오린이 더 작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18번.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E에서 D는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고 얘는 홀 전자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홀 전자수를 파악을 해야죠. 알아야 돼. 자, 산소 몇 개 있어? 홀전자 1s2, 2s2, EPF4라고 생각하면 그 전자 배치가 머릿속에 그냥 그려줘야 돼. 그러면 홀전자수 2개, 플루오린 하나, 그 다음에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0개입니다. 즉 얘와 얘가 B와 C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고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침 비금속 2개,
금속 원소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다. 얘는 1보다 큰 애, 얘는 1보다 작은 애. 우리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게 되면 이온이 되었을 때 작다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금속, 여기가 이제 비금속이 되겠다. 그리고 아까 B와 C가 얘네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우리 나트륨이 B가 되겠죠. 얘가 나트륨, 얘가 그럼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우리 플로린이니까 C는 플로린, 얘는 누구야? 산소가 되겠네요. 자, A는 나트륨이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나트륨이죠. 그래서 커요. 자, 우리 먼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제1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과 마그네슘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가졌습니다. 즉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컸다. 그죠?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나트륨 플러스는 이쪽 위로 올라가고 마그네슘 플러스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즉 나트륨 플러스가 마그네슘 플러스보다 큽니다. 즉 지금 거를 해보면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나트륨이 클 수밖에 없다. 나트륨이 근데 B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뜻이야. 자, 디귿 원자 반지름은 D가 C보다 크다. 자, D 원자 반지름 산소고요. C는 플로린입니다. 즉 유효 핵전하가 플로린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작겠죠. 그러니까 D가 산소가 더 크다. 이 말이 맞겠죠?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16번입니다. 다음 중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1이온화 에너지 기억나야 돼요. 자,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어떻게 돼요? 커요. 마그네슘. 근데 알루미늄은 어떻죠? 예외 구간이에요. 좀 작아져요. 유효액전하는 크지만 이 P에 하나가 배치가 되면서 전자를 떼어내기는 더 쉬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 1번, 2번, 3번인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제2는 위쪽으로 한 단계씩 넘어간다. 그래서 얘가 나트륨 플러스, 얘가 마그네슘 플러스, 알루미늄 플러스가 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쯤 연습해 보세요. 자, 네, 5번입니다.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2, 3주기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네, 자, 제2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가장 여기 높은 애는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1쪽 원소가 전자 하나를 잃어서 18쪽이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굉장히 어려우니까 얘가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요. 연속이니까 얘가 네온 플러스. 그 다음에 뭐겠어요? 플로린 플러스, 얘가 산소 플러스, 얘가 플로린 다음 뭐니? 제일 머리가 멍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 플러스죠. 자, A와 E는 2주기 원소이다. A는 2주기가 맞지만 E는 3주기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제1이온화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자, B 산소가 C 플로린보다 크다. 아니죠. 예외 구간 아니죠. 그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은 C가 F보다 C가 누구야 지금? 플로린이 F 누구야? 마그네슘 보다 작다. 네, 작죠? 맞아요. 2주기 원소 끝자락, 그 다음에 3주기 원소 앞자락 이어서 플로린이 마그네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표는 2주기 원소 A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를 보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그 원자가 전자는 2개였고 얘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A2 플러스다. 그래서 산화물의 화학식, 산화물이라고 하는 건 산소랑 결합할 때의 화학식은 뭐냐? 산소는 OE-이니 얘와 얘는 1대1의 결합을 보인다. AO가 맞죠? 그럼 니은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K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떨어진다. 지금 2주기 원소였어요. 그럼 그걸 생각해야지. 2주기 원소다? 그러면 1s의 2, 2s의 2가 A의 전자 배치였다. 지금 두 개의 전자 빼고 세 번째 전자를
떼낼 때는 우리 첫 번째 전자껍질 N은 1인 전자껍질을 우리는 K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K 전자껍질이 첫 번째 전자껍질이었어.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다음 디귿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이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얘는 899 더하기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전자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899 더하기 1757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 5, 그다음에 6, 2가 되겠죠. K주.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얘들아 열공하세요. 안녕.